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삼구 박사입니다. 제가 D&D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D&D 식사를 통해서 당뇨를 탈출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책을 1권을 엮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외국의 많은 당뇨학자들과 심지어 핀란드의 헬싱키과 대학 야코 투어밀레우터 교수님께서도 실은 이분은 이제 우리 팀에 합류를 하셨지만 노벨 의학상 후보 1위거든요. 왜냐하면 논문 피인용 지수가 무려 40만 회가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논문이 1800편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H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논문의 영향력 지수인데 이 수치가 무려 180이 넘습니다. 그래 우리 한국하고 단순 비교하자면 우리 한국에서 정말로 최고의 국내 의학자라고 알려진 분의 피인용 지수가 3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40만입니다. 40만. 피인용 지수 40만. 영향력 지수 180. 우리 대다수의 영향력 지수가 60에서 70밖에 안 됩니다. 자, 이런 분조차도 D&D의 논문을 이분이 다 봤고, 그리고 이제 이 D&D를 먹고 정말로 좋아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책에 보시면은 노벨 의학상 후보자이신 야코 교수님이 여기 이제 추천사를 썼었는데 영어로 된 것도 원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40명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해서 영어와 한글로 이제 번역이 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러한 D&D에 관련된, D&D 식사에 관련된 논문을 제가 지금 사흘에 걸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첫날에는 이런 혈당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C펩타이드의 증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인슐린이 증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GTT와 ITT에 대해서 이 혈당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이와 같이 파괴된 췌장의 베타세포가 재생이 되는 과정과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D&D가 췌장의 베타세포를 재생을 시키는 그 기전의 과정은 어떠한지, 이 기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기전에 관해서는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관련된 논문을 분석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전도 내분비내과를 전공하지 않으신 또 다른 분야의 의사선생님도 설령 본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일반인들하고 거의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부분이 이게 바로 AKT mTOR 패스웨이라고 하는 기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 그림과 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약이랄지 어떤 효능을 따질 때 기전이 무엇이냐 라고들 요즘 SNS가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러한 기전의 내용을 제가 보여드린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고요? 뭐가 기전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하나를 딱 집어서 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런 의학적인 어떤 효능을 발휘하고 하는 부분에 어느 물질 하나를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분명하게 논문 제목에도 이렇게 AKT mTOR 패스웨이라는 이런 단어가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전 하십니다. 마치 교회를 다니시는 분과 불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마치 부처님과 예수님이 앞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예수가 어디 있느냐,
부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과 동일한 수준의 질문들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어차피 일반인들이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니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4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모든 의과대학에서 임상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할 때는 이러한 기전에 관한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첫 번째 A 그림에는 시커멓게 돼 있어요. 근데 아마 잘 구분을 못 하실 거예요. 여기에 지금 STG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STG가 되면 이게 비정상이란 얘기입니다. STG 그림 좌측으로 오른쪽이 바로 정상군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STG를 즉 독약을 쓰게 되면은 이게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면서 온몸의 균형이 깨지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DND 농도 의존적으로 DND 농도가 높아질수록 여기 왼쪽과 같이 오른쪽이 동일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게 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한 것이 바로 BCD입니다. B는 바로 뭐냐면 BCL2라고 되어 있습니다. BCL2가 또 매우 중요한 인자거든요. 근데 BCL2가 원래 여기가 이제 보면은 정상은 이렇게 높아요. 정상군일 때는. 그런데 STG를 즉 이 독극물을 쓰게 되면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면서 뚝 떨어집니다. BCL2의 수치가 뚝 낮아지는데 다시 이 스트레토조토신을 투여했지만은 DND를 갖다가 쓰게 되면 농도 의존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농도 의존적으로 하나 둘 셋 농도가 높아질수록 거의 정상치에 육박하는 수직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 여파가 이제 바로 뭐냐면 백스와 클리브드 캐스페이지 3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백스가 있는데 이 백스는 원래는 수치가 이렇게 낮습니다. 정상일 때, 정상군일 때는 낮는데 이와 같이 STG를 쓰게 되면 수치가 훅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상이 되려면 떨어져야 되죠? 자, 보세요. 농도 의존적으로 이게 농도가 증가할수록 하강합니다. 급 하강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췌장의 베타세포가 살아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클리비드 캐스페이지 3가 여기 보면은 원래는 정상일 때 이와 같이 낮아요. 그런데 STG를 투사해서 베타세포를 파괴시키면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농도가 진해질수록 하강을 하죠. 급 하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말로 많은 부분 당뇨학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현상인 것이지요. 자, 이제 또 하나가 여긴 또 이제 몇 개입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이 작은 것에 7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깨알같이 되어 있어서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보면은 PAKT와 AKT와 인슐린과 베타액틴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PM토르가 있고 m토르가 있고 베타 56K가 있고 P70 56K가 있고, 그 다음에 4ERP1이 있고 베타액틴, 이와 같이 많은 부분의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기전을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7가지 모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베타세포가 파괴되면은 좋지 않아졌던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이 농도 의존적으로 DND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치가 파지티브하게 증가하거나 또는 매우 유의한 그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많은 의학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기전인데 이게 너무 그림이 작고 그래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그야말로 당뇨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라면 이 그림을 자기가 평생 한번 도출하고 싶은 그러한 결과물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둘, 그렇게 해서 지금 나흘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나흘간에 걸쳐서 일어난 췌장의 베타세포 재생이랄지 인슐린 분비 능력의 증가랄지 이런 AKT mTOR 패스웨이랄지 이런
기전을 통해서 D&D를 드시는 분들의, 특히 일형 당뇨인 분들의 췌장이 기능이 상승하고 재생이 되고 정상이 되고, 또한 1.5형이든 2형이 됐든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이 저하됐던 분들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고 당뇨가 좋아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셨던 당뇨약을 다 떼고도 정상이고 인슐린 주사를 다 떼고도 정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신진대사 기능이 좋아지면서 간 기능과 신장 기능과 지질 기능 등이 모두 좋아지는 그러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이 D&D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특허 이야기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임상과 그런 연구 결과 성과물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이트릭 옥사이드 또는 NO라고 불리우는 그 산화질소 이야기예요. 산화질소는 1997년에 루이스 이그나로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탄 물질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진행하는 모든 연구는 바로 제가 원천 소재 특허를 갖고 있는 그 물질로부터 산화질소를 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전구체 물질을 좌우한다는 그 특허를 바탕으로 제가 지금까지 15가지의 기능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여러분들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